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인데 우리가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종부세 과세 표준도 힌트가 나와. 보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물어본다. 똑같이 공부하면 돼. 과세 표준은 곱하기가 나오면 정답이야. 곱하기가 나오는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곱하기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요것만 알아두면 되죠. 그럼 하나 미리 할게요. 종부세는 곱하기 몇 프로? 95%. 통일이죠. 내년이면 100% 없어져야 되니까. 같이 공부해. 곱하기가 나오면 정답이야. 곱하기가 안 나오면 틀린 답이고. 그럼 곱하기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숫자분. 자, 그럼 나와 있는 것 볼게요. 양괄호 1번 시가 표준액은 개인, 법인 다 된다는 얘기죠. 법인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건축물 곱하기 몇 프로? 70%. 3번 주택 몇 프로? 60%. 4번의 선박과 항공기는 곱하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 탄력세율이 뭐라고 그랬죠?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죠? 가감한 것은 올해만 써야 돼? 5년간 써야 돼? 올해만 쓴다.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된다. 작년에 나온 지문이니까 밑줄 안 쳐도 되겠죠. 또 지울 필요도 없죠. 양괄호 1번 토지. 토지는 동그라미 1번 밑줄.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세율을 외워야 돼요. 007이 있고 02가 있고 4%가 있고 동그라미 2번 3번 별도 합산 종합합산 토지는 3단계 누진세율이다. 끝. 숫자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분리과세는 007, 02, 4%가 있고 별도 합산 종합합산은 누진세율이다. 끝. 이렇게만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기억들 나셔? 그리고 여기에 분리, 별도, 종합 요걸 이론을 안 해놨다고 그랬습니다. 요것은 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한 페이지로 해서 올라간 게 있을 거야. 됐어. 없으면 요약집 이따 끝날 때 얘기할게요. 괜히 먼저 얘기해놨어. 미치겠어.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건축물. 건축물도 재산세에서 이게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25년이 넘을 거예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왜? 세율은 재산세, 종부세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은 고지서 날라오면 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 비중이 떨어진다. 그러나 공부해야죠.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물은 전국이 똑같아. 1000분의 얼마? 2.5. 동그라미 2번 공장용 건축물은 지역에 따라 달라. 밑줄 공업지역 산업단지에 있으면 2.5. 동그라미 3번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으면 1000분의 5가 된다는 것. 이건 건축물이에요. 토지가 아니라. 자, 여기 봐요. 상가 건물 무조건 2.5. 1000분의 2.5. 공장 건물 허락된 지역에 있으면 2.5. 싸우는 지역에 있다. 아파트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섰어. 싸워 안 싸워? 싸우니까 1000분의 5가 된다. 곱빼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은 밑줄 4단계 누진세율 끝.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 4단계 누진세율이더라. 모르면 누진세율이더라. 토지는 3단계, 주택은 4단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내비로 두고요. 체크. 사치성 재산이 나와 있죠. 체크한 게. 체크 치라는 게 아니라 체크 있는 걸 읽겠다는 뜻이에요. 미치겠어. 별골 쓰리고 나오죠. 별장 4%, 골프장 4%,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 고급 오락장 몇 프로? 4%, 고급 선박 몇 프로? 5%. 요거 어디 갔어? 지웠어 누가? 별골 쓰리고 사치성 재산은 재산세만 세율이 달라. 자,
별장 몇 프로? 4%. 골프장 4%. 고급주택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 고급 오락장 4%. 고급 선박 5%. 요것만 알아두면 재산세 세율은 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100분의 500, 5배죠. 이거예요.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이야. 인구 밀도가 너무 많아서 숨쉬기 힘든 지역이야. 서울 수도권을 얘기하죠. 여기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숨쉬기 더 힘들죠. 그러면 야, 공장 왜 여기다 세웠어? 지방으로 내려가. 안 그러면 몇 배? 5배. 몇 년간? 5년간 중과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는 중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용 건축물만 중과세한다는 것. 그래서 거기 나온 것, 과밀억제권역에 공장 신설 증설하면 동그라미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1000분의 2.5에 5배 해당하는 세율 1000분의 얼마가 된다? 12.5가 된다. 그러니까 공장용 건축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박스 나온 내용대로 30번 문제 보죠. 재산세 세율이다. 옳은 것은 밑줄 항상 보세요. 물건부터 보는 거야. 지역 먼저 보는 게 아니야. 물건이 뭐가 됩니까? 영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은 상가 건물이야. 상가 건물은 지역 쳐다볼 거 없어. 전국이 똑같아. 1000분의 얼마가 된다? 2.5. 근데 여기는 초과 누진세율.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숫자 볼 필요 없어. 1000분의 2.5. 그러니까 학원 들어올 때도 벽을 쳐. CF처럼. 주먹으로 치지 말고 벽을 치고 1000분의 2.5. 상가 건물은 1000분의 2.5의 세율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2번도 물건부터 봐. 공장용 건축물이래. 그 다음에 지역을 보는 거야. 지역이 어디 떼요? 싸워 안 싸워? 싸우면 1000분의 얼마? 5가 되죠.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밑줄 고급주택. 주택은 항상 초과 누진 세율 4단계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꼭 신경 쓰세요. 주택은 누진세율입니다. 별장은 4%지만 고급주택은 누진세율이라는 거 꼭 강조합니다. 4번 밑줄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나 토지 사치성은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4% 1000분의 얼마? 40. 50이 틀렸고요. 5번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 건축물 동그라미 건축물이죠. 물건이 건축물. 얘는 몇 배 가산한다고 그랬죠? 5배. 5배를 분수로 뭐라고 그런다? 100분의 500이 된다는 얘기죠. 왜 100분의 500이 5배인가는 설명 안 할게요. 표정이 진짜 어렵다, 이런 표정이. 나도 아무리 눈빛을 이렇게 쏴도 오늘 안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세율이다 그랬으면은 여긴 없지만 꼭 알아둬야 될 것, 분리 과세 토지가 있죠. 007이 있고 02가 있고 4% 있다는 거 있죠.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죠. 요령 가르쳐 드릴게. 나오는 거 007이다 그러면 농지와 임야. 에? 왜 여기 들어갔어?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러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다 농지죠. 그 다음에 임야는 어디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거는 분리과세 되죠. 그럼 농지와 임야만 007이야. 그 다음에 02는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용 토지 02.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사치성이니까 4%. 그러니까 분리과세 세율은 알아둬야 되는데 농지 임야 007, 그 다음에 공장 02, 사치성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난 시간도 다 썼었는데.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그런 건 사실상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만은 이상하게 툭툭 한번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이름에 답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야? 재산세야. 이 중에 도시지역분이다 그러면 이 재산이 어디에 있단 얘기야? 도시지역에 있단 얘기야. 그럼 여기가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이면 아무래도 집값이 좀 비싸겠죠. 땅값도 비싸겠죠. 그런데 도시지역분 중에서도 특정 고시된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된 지역이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도시지역 안에도 지정된 지역이 있다는 건 급등지역이죠. 집값이 확 올라간다든가 땅값이 올라간다든가 재산적 가치가 올라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특정 지역은 의회에서 의결할 정도야. 야, 이 지역은 재산이 많이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 세금을 좀 더 걷자. 이게 도시지역분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으면은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 지역 안에 있는 건 기본적인 재산세에다가 1000분의 1.4를 합해서 세금을 걷자. 그러니까 요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좀 더 걷자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뭘 얘기한다? 다른 지역보다는 재산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세금을 1000분의 1.4를 추가로 더 걷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 그러면 재산세 패밀리 중에서 도시지역분에 있는 재산은 뭐가 있느냐? 첫째, 토지, 건축물, 주택은 도시지역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선박, 앞마당에 놓을 수 없잖아. 비행기, 뒷마당에 놓을 수 없잖아. 따라서 항공기와 선박은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재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지 세금을 더 걷겠다 이게야. 그럼 5가지 과세 대상 중에서 도시지역에 있어야 될 세금은 재산은 3개뿐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볼게요. 체크로 돼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 읽을 필요 없어. 두 번째 줄 맨 끝에 도시지역 중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양괄호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요거 남들 다 내는 재산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괄호 2번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의 밑줄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그래서 괄호 1번, 괄호 2번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특정 지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를 더 걷겠다는 뜻이다. 1000분의 1.4 숫자만 알면 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세보다 이게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어.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숫자만 알면 돼.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도시지역에 있다. 이거 집값 올랐네. 그럼 1000분의 1.4 더 내라 이거야. 그런데 한도를 정해놨는데 한도가 1000분의 얼마가 된다? 2.3 끝. 요렇게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줄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또 별 표시하게 괜찮아 했던 대로 해. 이제 할 기회도 한 달뿐이 안 남았으니까 원 없이 취미생활해.
다 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요. 근데 또 합법적으로 얘기해줄게. 이거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됐어.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과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두 가지 제도뿐이 없어.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종부세가 작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올해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세부담 상한은 1번 밑줄. 토지, 건축물은 150. 토지 150은요. 이따 종부세도 똑같아. 토지는 재산세도 150%, 종부세도 150%.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105, 110, 130.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죽겠어요. 그런 사고리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주택은 150 숫자가 없어. 정 안 되면 그렇게 락돼. 그럼 과거의 기출문제 다 맞출 수 있어.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 주택은 100분의 150이다. 맞아, 틀려? 그래, 가격 안 나오고 그냥 100분의 150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150이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1번 나왔으면은 밑줄. 재산세 세부담 상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다. 옳지 않은 건 나왔죠. 여기서 명심. 숫자부터 보면 무조건 실수해. 물건부터 보고.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축물은 가격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 건축물은 금액은 절대로 볼 필요 없어. 그냥 150%야. 자, 1번 뭐부터 봐야 될까? 그렇죠. 3억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토지는 150%. 맞다 틀리다? 맞다. 2번 뭘 봐야 된다? 건축물. 6억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50% 맞죠. 이해가요? 그래서 숫자는 항상 내가 두 번째 이해해보란 얘기야. 그땐 안 봐도 될 만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토지 건축물. 그렇지 않고 숫자부터 보면 주택하고 헷갈리기 시작해. 3억? 3억이야. 나 뒷자 잘해. 100분의 105. 하다 보면은 옳지 않은 게 하나가 아니라 옳지 않은 게 다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숫자는 항상 두 번째 이유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뭐부터 봐야 될까? 주택 다음에 주택은 금액을 봐야죠. 6억 초과. 6억 초과 몇 프로? 130%가 되겠죠. 150x.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죠. 주택은 숫자가 150 있어 없어? 그러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야. 하여튼 시험 다가와서 안 되면 무조건 답 찾는 거.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항상 세법은 뭐가 되는 거야? 힌트가 다 나온다고 그랬어. 이걸 뭐 암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하지? 자, 그 다음에 일단 답은 몇 번이 될까? 3번. 4번은 뭘부터 봐야 돼? 주택. 그 다음 뭘 봐야 돼? 여보세요? 3억 초과는 왜 봐? 6억 이하만 보면 되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했잖아. 원래는 3억 이하. 그 다음 3억 초과 6억 이하. 이렇게 공부하면 머리 아파.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렇지 않을까? 그럼 주택 6억 이하 몇 프로가 될까? 110. 5번 주택 3억 이하 얼마가 될까? 105.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세부담 상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답도 없이 그냥 끝났으니까 뒤로 가자 이거야. 뒤에 보면은 마무리, 재산세 마무리입니다. 아주 이렇게 요약이 잘 돼 있는 거야. 납세 절차는 납세진 어디가 된다? 소재지.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3번 납세고지서는 두 번째 줄 끝에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그런데 작년에 종부세에서 납기 개시 5일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큰 비중이 없겠죠. 작년에 이거 배고 갔는데 시험에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이게 나왔단 얘기야. 작년에 이틀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죠. 요번도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잊어먹은 사람이 있으면 다 내가 강의를 잘못한 게, 다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하루 전에 할까? 그때는 또 너무 넘쳐서 다른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토지는 합산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나머지는 각각의 고지서가 된다. 나머지 밑에다 하나 써놔요. 주택. 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지만 시험엔 주택 위주로 나옵니다. 토지와 주택. 토지는 합산을 해서 몇 장 고지서? 한 장. 주택은 2개 이상의 주택이 있다. 몇 장의 고지서? 각각 여러 장의 고지서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로 나오는 것보단 주택으로 콕 찍어서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납부기간은 1번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주택은 반반씩 나눠낸다고 그랬죠. 괄호 안에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몇 월 달에 징수한다? 7월 달. 3번 토지는 9월 16일. 꼭 명심하셔요. 7월 노후 7월 16일부터 9월 노후 9월 16일부터. 왜? 시험에 9월 1일부터라고 토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바보. 여러분은 바보 아니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함정에 걸리면 착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6번 수시부가. 수시부가는 뭐냐? 양괄호 5번에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떼먹힐 우려가 있으면은 미리 걷습니다. 수시로 걷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시부가라고 얘기한다. 양괄호 7번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한 장당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서 2,000원 미만이라 하면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말한다. 이건 뭐냐? 우리가 재산세라는 한 장의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같이 인쇄해서 보낼 수는 있어요. 납기가 같으면. 그런데 인쇄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금액을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 왜? 세금의 이름이 다르니까. 나란히 같은 고지서에 인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2,000원 금액 적용할 때는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로따로. 따로따로를 세목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잘했어요. 세목별. 그 다음에 물납. 물납은 꼭 신경 쓰이죠. 1,000만 원 초과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신청을 하고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되니까 미리 신청합니다. 동그라미 1번.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신청. 2번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통지. 5일 이내. 3번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거기에 하나가 빠졌어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0일 이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청은 항상 숫자가 10이에요. 10일 전까지 하던, 불허가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하던, 관할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4번, 물납을 했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괄호 안에 밑줄, 가산금 적용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그럼 물납의 부동산 가격은 뭘로 보느냐? 동그라미 시가. 그런데 항상 날짜가 애매할 때는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다.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인데 예전에 한번 요거 대신에 12월 말 현재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평상시 비중이 없는 게 툭 하고 나왔을 때. 그래서 재산세 날짜가 애매모호하다. 그럼 항상 과세 기준일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 신청만 하고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4번. 요거죠, 요거. 자, 내가 고지서가 날라왔어. 얼마짜리냐? 그러면 400만 원짜리야. 야, 나 너무 많어. 이거 나 두 번에 나눠낼래. 분납 신청을 합니다. 분납 신청을 하면 우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지서를 두 장으로 나눠서 다시 발급을 합니다. 하나는 250만 원짜리 언제 낼 거, 또 하나는 150만 원짜리 2개월 이내 낼 거. 그러면 두 장으로 다시 나눠줘. 왜? 재산세는 고지서 갖고 납부하는 거니까. 분납을 하면은 두 번에 나눠낸다는 거니까 두 장을 다시 발급해줘. 그럼 우리들이 그러죠. 옛날에 400만 원짜리 고지서 어떡할까요? 확 불질러 버리라 이거야.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새로 받아야 되니까. 이걸 따라해봐요. 수정고지. 고지서를 수정해서 한 장건 없는 걸로 보고 두 장으로 새로 발부를 해야 된다. 그거 읽어볼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납 신청을 받았을 때 밑줄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 이게 얼마짜리란 얘기죠? 400만 원짜리. 요거를 밑줄 납부기한 내 납부할 고지서, 이게 얼마짜리죠? 250만 원짜리. 납부기한 내 낼 게 250이니까. 그 다음에 또 밑줄 분할 납부 기간 내 납부할 고지서, 2개월 이내 얼마를 분납하는 거죠? 150만 원짜리로. 요 말이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 고지서 받았는데 이건 무효로 하고 이번에 낼 거 250만 원짜리 고지서, 그 다음 2개월 이내 분납할 고지서 150짜리, 요거를 구분해서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그 지문의 말뜻 이해 가요?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내겠다고 했으니까 두 장으로 다시 나눠주란 얘기야. 하나는 250만 원짜리, 또 하나는 분납할 거. 그 다음에 10번.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가 부과된다는 것. 거기까지 용어 이해 가나요? 반응이 없어서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그래야 문제 풀 때 또 다 잊어먹었을 거 아니에요.